자, 이제 그래서 이 공자님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죽이거나 소위 폐륜적인 살인이 아닌 것은 살인이라고 썼습니다. 살로 써요. 그래서 논어에도 곳곳에 보면 왕이 누구를 죽였다 할 때는 살로 씁니다. 근데 그 신하가 임금을 죽였다 할 때는 시로 써요, 다. 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춘추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자님이 똑같이 사람을 죽였다는데 자기네 개인 감정을 넣어가지고 썼다 이 말이에요. 네? 폐륜적으로 사람을 죽인 건 시라고 써버리고, 왕이 설령 잘못된 왕이더라도 어진 신하를 죽였을 때도 죽인 거는 살이라고 쓴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걸 춘추필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쭉 쓰셨어요. 쓰셔서 주역에 아까 말한 그 점, 그죠? 점을 치는 내용과 그 육아적인 내용이 같이 들어서 이제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쭉 내려오면서 이게 이제 한나라 때로 접어들죠. 한나라. 한나라로 접어들어가지고 여기서 그 점을 치는 내용이 크게 발달을 합니다. 주역 연구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여기에 우주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2500개의 성좌도를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별자리를. 그리고 천체의 운행을 다 그렸는데 지금도 중국에 내려와요. 근데 지금 천문학과 맞춰봤을 때 일치해 이것이. 네? 지금부터 2000수백 년 전에 2300년, 200년, 300년 전에 2500개의 별자리를 그렸는데 그 성좌도를 그 운행을 표시를 했어요. 이 주역을 연구한 학자들이. 그 펠리에 다 있는 거야. 점도 치는 방법도 내려오고. 여러분 지금 저 육효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육효. 흔히 육효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육효라고 하는 게 원래 육효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원래 한나라 때는 그렇게 안 쓰고 이 화주림이라고 썼습니다. 화주림이라고는 전법입니다. 응? 육효가 화주림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제 한나라 때 내려오면 무슨 그 굉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 전한이 무슨 뭐 전왕손이니 그다음에 뭐 맹군이 뭐 별 사람이잖아. 양구빈이니 그다음에 뭐 지금 우리 육효점을 딱 완성한 사람이 초연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초씨 영림을 썼는데 그 초씨 영림을 쓴 초연수의 제자가 경방이라는 사람이에요. 경방이 소위 그 점을 치는 그걸 상수역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수역학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네? 그 경방이니 비직이니 그 나눠드리는 이제 프린트물에 다 있습니다만 네? 순상인 이 사람들이 그 점을 치거나 우주를 해설하는 내용을 쭉 내려온 것을 상수역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상수역학. 그걸 상수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점들이 이런 것들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육아적 사상이 좀 이게 흐려진단 말이죠. 육아적 사상. 이 한나라 때는 통치 이념이 중국에서 여러분 그 육아가 오래된 것 같지만 올해는 됐습니다만 최초로 득세하기 시작한 것이 한나라 때거든요. 유방이가 나라를 세우고 그런 이후입니다. 보통 이제 그 한 무제 때부터 그 꽃을 피우게 되는데 동중서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는데 이게 육아학자예요. 그 전에 진나라 같은 데는 진시황하는 진나라는 법가의 사상을 했잖아요. 이사라고 하는 그 재상을 기용해서 법가로 법에 따라서 그냥 모든 걸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동중서라고 하는 그 유학자가 요즘 말하면 재상이 됐는데 이 육아에 보면 내성외왕 사상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응? 내성외왕 사상이야. 이걸 내성사상이니 외왕사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안으로 성현의 덕을 가져야 돼. 통치자는 완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 소위 내성 사상을 이걸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자는 진시황 때처럼 그 법가로 해가지고 그냥 형명으로 그냥 정리해버리는 거죠. 형벌로서 안 되면. 법을 엄격하게 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왕이 된 자는 밑에 백성을 다듬고 보듬고 할 줄 아는 아량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밑에 신하는 임금한테 지녀야 할 윤리적인 법도가 있어. 윤리적인 법도가. 법에 따라서만 그래 나 다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 어버이처럼 모시고 있는 윤리적인 법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말이 뭐죠? 응? 군사부는 일체예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가적 사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한나라 때 그 유가적으로 그걸 쭉 해서 유교가 자리를 잡게 되는데 유가가 그 통치인형으로 자리를 잡아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상수 역학이 원래 제대로 잘하는 사람들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치게 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단 말이야. 그래서 막 천하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어지럽혀. 그 이제 한나라가 망하고 나중에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죠. 이 진나라가 뭐냐면 한나라가 망하고서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촉, 위, 오, 그죠? 유비, 그 다음에 조조, 손권. 이 셋이 천하를 다투잖아요. 근데 맨 나중에 촉이, 유비 쪽이 맨 먼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조조는 왕이 사실상 못 됐죠. 현직에서 왕은 못 되고 그 아들인 조비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에 오른다고. 문제라고 하는데 조비가. 그 조비가 그게 올라가지고 이제 그 아들 손자 때 딱 가가지고 조조의 책사 중에서 사마소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적벽대전을 했는데 적벽에서 조조의 군대 10만 대군이 배를 타고 내려오는데 제갈량이 위에다 기름을 부르고서 불을 내지르잖아요. 그 무지하게 타 죽는데 그 사마소가 산중으로 튀었어요. 병사들을 데리고. 산중으로 도망갔는데 막 급하니까 막 계곡으로 막 도망갔는데 거기 올 줄 미리 딱 알고 위에 매복군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계곡에 다 들어왔을 때 앞뒤로 바위를 굴려서 막고서 위에서 그냥 기름을 붓고 불을 지릅니다. 막 화살을 쏴대고. 다 죽었어. 근데 사마소만 혼자서 도망가서 살아. 그러니까 제갈량이 탄식을 한단 말이야. 하늘이 사마소를 살리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천하가 사마소한테 갈 줄을, 그 후손한테 갈 줄을 알아. 하늘에는 반드시 어떤 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마소의 아들 사마염, 또 누군가 그때 와서 이제 조조의 증손자한테 협박을 해갖고 내놔 해가지고 양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권이 세웠던 오나라도 항복을 해요. 그래서 천하 통일을 한 게 진나라야. 진나라. 근데 이 진나라도 북쪽에 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약간 오랑캐 성질을 지닌 놈들이 또 나와.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 그게 동진입니다. 후진이라고도 하고 동진이라고 그래요. 그 동진 시대, 진나라 시대에 와서 보니까 왕필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3세기입니다. 이 사람이 있던 왕필이라고. 이 왕필이가 오래 못 살았어요. 24살밖에 못 살았어요. 천재였습니다. 노자도 하고 그 다음에 주역도 그러고 줄을 달았어.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건 점을 치는 상수적인 해석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 사람이 도가사상도 가지고 있었는데 도가적 사상과 유가적 사상을 묶어가지고 하나로 묶은 것이 글자의 뜻과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주역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 소위 의리역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만들게 돼요. 의리역학을.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상이라는 건 코끼리 상자니에요. 그 괴가 나타내는 상으로 설명하는 거고, 수라고 하는 건 아까 하던 학서에 1, 2, 3, 4 뭐 있잖아요. 끼워 맞추는 거, 소위. 그걸 부정을 했어. 안 된다, 이걸로는. 그래서 의리역학이라고 하는 걸 창시를 해요. 주역에 있는 그 순수한 그 육아적 덕목에 의한 뜻과 이치로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 의리역학을 창시를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부터 상수역학이라는 분위기가 이제 반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나라가 망하고 어지럽고 막 이사가고 그럴 때는 그 학풍도 뭐 이런 게 풍습이 달라지니까 그게 그냥 막 정권에서도 그렇고 일소를 해버려요. 일소를 해. 그래갖고 이 의리역학만 내려오는 거야. 상수역학의 맥이 거의 끊어지는 거죠. 거기서.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후에 쭉 내려오고 뭐죠? 쭉 와서 이제 뭐 수나라도 거치고 이제 당나라 쭉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상수역학은 지하로 숨어들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소위 점쟁이들이나 통해서 좀 조금씩 내려오고 뭐 하는 거야.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그 동진시대 때 이후로는 이 상수역학이라는 게 전혀 발전을 못해요. 거의 끊어집니다. 끊기다시피 해요. 그런데 당나라 때 오면은 이혀중이니 이현통이니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로 승려들입니다. 승려들. 그 승려들이 의리역학과 함께 더불어서 상수역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인간의 그 사람 평생에 어떻게 살지 이걸 주역에다 한번 역에다 대입을 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사람의 출생한 연월일 시를 대입한 것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주라는 거죠. 네?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게 그때 생겨요. 사주, 흔히 사주를 보는 방법이 그때 생겨요. 그렇지만 그때는 아직 초보 단계니까 이게 완성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완성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승려들이다 보니까 이 주역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불경에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들이야 전부 다. 그래서 그때 뭘 하느냐 하면 주역 선해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참선이라고 할 때는 그죠? 해방심, 해석, 주역 선해가 그때부터 나오게 됩니다. 주역을 불교적으로 푸는 거예요. 주역에 말하는 어쩌고저쩌고 건 이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뭐뭐뭐와 같은 뜻이다. 이렇게 푸는 것이 선해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분이 계셨잖아요. 1980년대 돌아가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청담스님 말고요. 예? 청담스님 이후에 저 전두환 대통령 때 들어가신 많이 아니죠. 그 전이죠. 훨씬 80년대 경봉 이후고 그 이후지요. 이후 달마가 아니라 누구야? 아니요. 그 옛날에 왜 판사가 아니라 그 양반 경봉스님이 그 판사 출신이고 만공도 아니고 뱅뱅 도는데 기억이 안 나네. 예. 그 스님도 하여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역 선해를 한국에서는 최초로 썼습니다. 예? 앞으로 아마 어떠면 주역 성해라는 것도 나올 거예요. 주역에 있는 이러이러한 얘기는 성서에 있는 이러이러한 얘기와 같은 궤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하고 주역하고 같이 그것을 선해라고 그렇지. 예. 그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나라가 말이죠. 여러분 양귀비를 데리고 살던 임금이 현종입니다. 당나라. 예? 이 거물연자 쓰는 현종인데 이름이 이용기지. 이 49년인가 45년을 황제를 했어요.
처음엔 잘했어요. 근데 그때가 아주 가장 그 문화가 발전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양귀비에 빠져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아무렇게나. 그리고 양귀비 오빠가 양국충이라고 하는 놈인데 그놈을 데려다 근위대장을 시켰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을 시켰겠죠. 그랬더니 이놈이 못하는 짓이 없어. 소인 득세면 무소불이라. 소인이 세상을 얻으면 하지 않는 바가 없어. 펠지라를 다 하는 거지. 매관매직도 하고 뭐 펠지라를 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알록산에 난이 난단 말이에요. 알록산하고 사사명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데, 그래 이제 현종이 막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저 북방으로 도망가다가 장군들이 반란의 기미가 보이잖아요. 둘러싸고서 당신 손으로 양귀비를 죽여라. 안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죽이겠다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현종이 양귀비를 데리고 절에 들어가서 비단끈으로 목을 졸라서 죽입니다. 자기 해적을. 그럼 이제 양국충이는 거기서 아주 살해돼서 죽어버리죠. 하여튼 그 당나라가 아주 형편없이 그렇게 해서 내전 이후에 그 내전 이전까지 성당이라고 그래요. 성대하게 그 번성하던 문화가 기울기 시작하는 거죠. 나라가. 이제 중당, 그 다음에 늦을 만자, 저녁 만자, 만당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는데, 그 중당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들 그 왜 우리 시인들 중에서 뭐 이태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백, 두보, 뭐 왕유, 뭐 왕창령이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성대했던 시기와 내전 이후를 산 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에 보면 기가 막힌 것들이 많아요. 예? 공부를 해서 보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이후에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한유라고, 한퇴지라고도 얘기합니다. 한유라고 당나라 그 8대 문장가 중에 하나예요. 시인이고. 이 한유라는 사람 시기에 이르러서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불교도 들어가지고 그냥 뭐 똘중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라가 어지러우면 지금도 우리 얼마나 많아요. 아이 가다 보면 왜 무당집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냥 널리게 무당집이고 널리게 똘중이야 지금. 그죠? 아 그때도 그랬단 말이야. 더해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에? 도사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고 무당도 있고 뭐 해가지고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막 천하가 어지러워. 그래서 이 한유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거 안 되겠다. 배불도를 해야 되겠다. 불교도 배척하고 도교도 배척하고 원래 우리의 그 육아 사상으로 정신을 재무장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가지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이 한유는 이 불교하고 도교를 배척하는 거야, 막. 배척했는데, 그 한유의 제자 중에 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고는 대학자입니다. 복성사라는 책도 쓰고 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고는 한유한테 그 배불도 불교도 배척하고 도교도 배척하고 하는 사상을 배웠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불교에 다 빠져 있었어요. 불교, 도교에. 그러니까 그걸 배척한다고 그래도 근본적인 사상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고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불교를 배척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불교에서 불교의 원리를 차용해가지고 그걸 유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불교를 대항하는 이론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고라는 사람이. 에?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쭉 쓰게 돼요. 그런데 당나라가 망하고 나중에 이제 송나라로 내려오거든요. 당나라 말기가 되고 하면서 상수역학이 다시 드러나요. 다시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주렴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렴계니. 그 이전에 이제 이 진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진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송나라 역사책인 송서화에도 다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가 강의한 마의상법이라고 하는 그 책을 전수한 마의거사한테 가서 이 상수역학을 배워와요. 거의 일생을 투자해서 배웠어요. 이 진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90 몇 살까지 살았어요. 상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를 그 주역도 다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사람한테서 진단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누가 이걸 하느냐 하면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주돈이라고 하는 주렴계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주돈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소옹이라고 하는 이 두 학자가 있었는데 이 유학자들입니다. 유가들. 이 사람 둘이 그 상수역학을 전술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네? 전술해서 상수역학의 기본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일양이에요. 그리고 이름일양과 태극을 어떻게 이걸 같이 붙여서 설명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 설명을. 자, 그러면 아까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 양을 일컬어 도라고 한다. 그랬죠? 또 다른 말로는 한 번 양이고 한 번 음인 것을 일컬어 도라고 한다. 자, 그럼 이름 일양이 태극인데 태극은 음양이 나눠지기 이전에 모든 게 통합되는 하나의 상태야. 그럼 이 태극으로부터 음양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태극으로부터 음양이 나오는 방법을 연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태극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네? 그래가지고 주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태극이 어떻게 생겼는지 태극도서를 그렸어요. 태극 대강 뭐 이렇게 냅니다. 원래 태극도는 여기 오행까지 접목을 하고 뭐 음양 가운데 비었어요. 원래 최초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느냐. 태극은 하나의 태극인데 요놈이 움직일 때 동할 때는 양이 돼. 그리고 동하다가 멈춰 있으면 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태극은 음이고 양인 거야. 예? 자, 그 정도까지 발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내려와서 이 장씨들이 이게 대단하더만 이 장제라고 하는 시를 제자 학자가 있었는데 횡거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그러면 태극이 움직일 때는 양이고 멈춰있을 때는 음인데 그렇다면 그 태극의 본체는 뭐냐 이 말이야. 본체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한나라 때 태극은 원기라고 그랬잖아요. 원기. 예? 원기. 이 기이론을 다시 접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기이론. 태극의 본체는 기다 이 말이에요. 기. 그렇기 때문에 장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물양체자 기야. 한 가지 물질로서 두 가지 체, 양체와 음체를 지닌 것은 기밖에 없다 이 말이야. 예? 기니까 움직일 때니까 양이 되고 가만히 있으면 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태극이 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태극을 기라고 규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기. 응? 그러면서 그 장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 노자에 있는 사상을 받았기 때문에 태극은 무형이고 태허다 이 말이야. 비로자야 비로자. 크게 빈 것이다. 기이기 때문에 실체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맛도 없고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기지 그냥 기. 그리고 없는 거니까 태허야. 예? 자, 그래서 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호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쓰는 정자입니다.
이 정이라는 사람, 그 형제가 딱 나와요. 송나라 때. 나와가지고, 그러면, 태극은 기에서 음과 양이 나오는 거니까,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이거는 법칙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뭐죠? 하나의 그저 음양을 낳는 이치야, 이치. 예? 이치다 이 말이에요. 응? 이치야. 그래서 여기서 이기설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기설. 그 태극의 본체를 규명하는 것이 기구, 이구에서 이기설이 나와. 이기론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내려와서 주자한테 이어집니다. 주자. 남성에 와서 주자. 응? 그러면 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구, 그 다음에 음양을 낳는 이치야. 이 이치라고 하는 것은 태극이 있기 전부터 있던 하나의 이치. 예? 이것이. 그럼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은 뭐야? 모든 물질의 본성이야, 성. 그죠? 그래서 성리학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리학이.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자가 완성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다 비롯돼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태극이 하나의 번원 아닙니까? 원, 그죠? 둥그런, 이 둥그런이 아니라 으뜸이랑. 기본이야, 기본. 그러면, 이 정이라고 하는 학자가 태극은 하나의 본원으로서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을 낳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기와 음기를 낳아. 그래서 일원 이기설이야. 예? 근데 그 정이라는 학자의 형인 정호는 거기서부터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태극이 움직일 땐 양이고 멈춰있을 때는 음이니까 그 자체도 일원이 아니라 이원이야.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원이기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주자를 거쳐서 우리는 주로 이 성리학, 그죠? 그러면 이 성이라는 건 뭐지 하나의? 본성이니까? 본성은 뭐예요? 만물의 심이야. 심. 예? 그러니까 태극은 하나의 기이고 이이고 성이고 심이고 나누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고려시대 때 우리한테 넘어와가지고 이제 고려 말에 성리학이 국자가면서 퍼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유생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조선조의 건국 이념에 정도전이 이걸로써 이제 건국 이념을 잡습니다. 성리학으로서. 그러니까 조선조 500년을 쭉 지탱해 온 것이 뭐예요?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한테 뭐 효도를 해야 된다, 조상을 공경한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게 육아적인 어떤 성리학적인 차원과 같이 들어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게. 이 성리학에 맞춰서 군신지간, 부자지간, 동호유신, 장유서 이 모든 것이 설명되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사상들. 심지어는 우리가 그려있는 태극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본원이 뭐예요? 주역이지. 주역입니다. 역으로부터 비롯돼서 여기에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모르는 게 아니라 부정하는 거지. 아유, 그 골치 아픈 거죠. 골치 아픈 거. 그러죠. 예? 아, 그 중국까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중국 거라고 그런다니까. 이건 중국 게 아니에요. 예?
없잖아. 자꾸 돌고 돌려. 그렇습니다.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건 참 어렵죠. 돌고 도는 거죠. 자꾸 돌고.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6,000년, 어쩌면 만년이 됐는지도 모르는 책인데 지금도 정확하게 이것이다 하고 딱 부러지게 답이 안 나오는 책이 주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역에 있는 괴사나 효사나 모든 그 내용에다가 12기나 맞추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대입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점을 치든 하다못해 여러분이 뭐 풍수지리를 한다. 풍수지리 하는데 건께 곤께에 있는 효사만 다 해오면 그냥 용이 다 보여. 이건 쓸만한 용이고 아니고 다 나와버려요. 에? 다 있어. 심지어는 잠용무령이라 물에 잠긴 용이니 쓰지 말아라. 이게 물뿐만이 아니죠. 지면 밑으로 내려가는 용은 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에? 아까 그랬죠. 혈용제전은 이견대인이라. 땅 위에 나타난 용은 쓸만하니까 대인을 만나보는 것이 좋다. 좋은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전부 다 거기다 맞추면 거기에 맞아요. 다 맞아요. 점을 치면 점이 맞고, 예? 이거를 유가적 덕목에 해석하면 유가적 덕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역 건께의 원, 형, 이정 이 네 글자만 가지면 만물의 모든 법칙이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만물의 법칙. 여러분 오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오상. 오상이 인의의 지신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모두가 원형이정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 앞에 있는 원이에요. 원. 만물의 근원이고 그놈이 태어나고 뭐하고 해서 완성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으뜸원자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다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제 이름이 예? 전용원이다 이 말이에요. 예? 다 포함한다 이 말이지. 예? 그럼 이 전 주역을 공부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다 글자가 주역 건께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역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소위 아까 말씀드린 송나라 때 와서 그동안에 내려왔던 상수학적인 내용,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내려왔던 의리학적인, 의리역학적인 내용이 합쳐져서 송나라 때의 이 주역이, 주역을 공부하는 행위가 역학이잖아요. 그 역학이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나라 때 내려오면은 정의 같은 사람들만 똑부러지게 의리학을 했어요. 정호정의 형제만. 그렇기 때문에 태극에 관한 말이 없어요. 정의는 태극에 관한 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음양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음양까지는 해. 안 하려고 그래. 왜? 상수학적으로 내려온 내용을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거부해요. 그런데 그걸 넘겨받은 주자가 그 위에 상수학적인 내용하고 이걸 다 합쳐요 하나로. 그래서 주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건괴를 설명하는데, 괴사를 설명하는데, 먼저 그 상수학적인 내용을 쫙 설명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의리학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요, 같이. 네? 이것은 임금이 어떠고 하는데 신하가 임금을 배척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다. 뭐 군자가 가는 길에는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한다고. 그래놓고 맨 끝에 뭐라고 붙이느냐. 점을 쳤을 때 이와 같으면 반드시 흉하다. 딱 붙인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자의 주역으로, 주자가 쓴 주역이 본격적인 주역이 주역 본의입니다. 주역 본의. 그 주역 본의를 텍스트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주역을 연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맨 먼저 우선 상수학적인 걸 다 풀어내야죠. 그러면서 의리학적인 걸 또 다 풀어내고
마지막으로 점을 쳤을 때 이건 어떻게 본다라고까지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또 주자는 점을 치는 서이라고 그래서 점을 치는 순서를 차곡차곡 그 주역본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서죽을 가지고 어떻게 친다 하는 그 내용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여러분하고 같이 제가 의논을 하고 연구하고 가르쳐 드리고 그렇게 되면 주역에 관해서는 더 할 게 없겠죠. 거기다 앞으로 하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설을 가끔 넣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어떻게 봤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왕피를 무지무지하게 욕을 했어요. 죽어서 돼지가 된 놈이라고 그랬어요. 죽어서 돼지가 된 놈이라고. 주역의 본뜻은 상수역학에 있고 점치는 데 있는 거지. 이걸 의리역학으로 풀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맥을 끊었다 그래서 죽어서 돼지가 된 놈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산 선생이 다산이 원래 그 천주교 신자입니다.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하게 그 주역을 공부하신 분이죠. 그래서 주자의 상수역학, 의리역학, 그 다음에 점을 치는 복서적인 거, 그 다음에 다산 선생님까지 넣어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앞으로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